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오늘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력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전백회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뽕밭이 변해서 바다가 되었다. 그건 뭐 바꿔서 이제 백회성전이라고 그래요. 바다가 변해서 뽕밭이 됐다. 뭐 긴 시간을 볼 필요도 없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그 교체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전백회, 백회성전이네요. 그러니까 종래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40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과거에 G2였는데 미국 다음에 부국이었는데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로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누른 거죠. 말하자면은 너무 컸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미국을 넘나들라 그러니까 미국이 프라자 합의라는 걸 해서 눌렀는데 그 어떻게 눌렀냐면은 엔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엔 그 환율을 2대 1로 아주 그냥 확 낮춰서 그 갑자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제 2배의 가치가 생기니까 재산 가치가 갑자기 이제 부자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일본 제품이 수출이 어렵죠. 수입은 상관없는데 왜 그러냐면 가격 경쟁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미국이 일본을 잡자고 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제 아주 또 일본식으로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엔고로서 이제 가치가 재산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미국의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을 사준다든가 미국의 기업을 산다든가 또 반대로 이제 그 국내 기업을 미국에다 이제 이렇게 제조업 같은 걸 많이 넘기고 제3국에다가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로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 하기 싫다 이거죠. 왜냐하면 뭐 굳은 일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갑자기 부자 됐으니까 현금 부자 됐고 재산가치가 올랐으니까 좀 금융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붐이 일어났죠. 그거를 이제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내본 거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물 경제가 아무래도 계속 좋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품이 된 거예요. 부동산 거품이. 그래서 이 부동산 거품이라는 것은 때마침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돼서 뭐 자꾸 수요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포화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였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옆에서 구경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도 꼭 닮아가잖아요. 저출산 고령화도 닮아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주로 아직은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기만 하지만 우리 봤거든요. 일본이 꺼진 것을 우리도 내다 보여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에 그 폭탄 던지기죠. 일종의 계속 그 피크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거품이 있음에도 있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놔둔 거죠. 그건 이제 솔직히 말해서 기득권층들이 자기들 이익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즐긴 거죠. 일본이 그랬듯이. 근데 이번 이제 이재명 정권이 이제 이게 그 방향을 튼 거예요. 왜냐하면 잘한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결국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게 되는데 뻔히 전부 폭망하는 길로 거품이 꺼져가지고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그대로 나가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제도적 이런 것으로 부동산 이 투기 거품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뭐냐면 때마침 이제 주가를 주식을 이제 이 시장을 쓸만한 시장으로 과거처럼 뭐 사기꾼들만 모여있는 그런 시장 말고 정말 신뢰할 만한 시장. 예금하면은 꼬박꼬박 정기 예금자가 붙는 것처럼 이 주식이라는 것도 사실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꼬박꼬박 그 코스피가 올라가면 내 주식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뭐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서 뭐 주가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사실 그러라는 것이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주식 시장 안에 여러 가지 상법이 이제 많이 개정을 이제 시켰죠. 그렇게 지금도 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정말 신뢰할 만한 주식시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좀 올라가고 또 이제 우리가 물론 실적도 있죠. 뭐 그 AI가 때마침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눌러가지고 거품을 끌라고 해서 잘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르지 않으면 이것이 뭐 그냥 계속 거품이 형성되는 건데 이 출구를 열어준 거죠. 주식시장이.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이재명 정부 이래로 주식에 투자한 사람과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의 그 이익이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이 우리 국내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는 빨리 도망가는 게 진흥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학개미 말고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그 약 올리면서 아주 재미를 팍팍 볼 때 동학개미들이 쉽게 말하면 그 물만 개주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왕생양상이 달라졌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이익을 많이 낸 그 국가 시장 증권 시장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전에는 뭐 대만주가 다 있었는데 다 우리가 이제 따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러니까 부동산을 누르려고 뭐 예스는 뭐 그것도 해야 되고 여전히 해야 되냐면은 거품을 까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말 것도 없이 일단은 그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된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익이 많이 실현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주식시장이 6,000P가 넘어가고
그리고 뭐 20만 원이 넘어가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하이닉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 안에 대기 자금 한 10조 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루에 최고로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또는 뭐 우리 내국인이든 개인들 최고로 사야 1조를 살까 말까 해요. 1조는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근데 10조가 대기 자금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6천조 올랐으니까 가파르게 5천배, 6천배 한 달만 올라버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두렵죠. 이렇게 올라가지고 되나? 어느 날 갑자기 툭 어쩌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본 지표는 뭐냐면 대기 자금이거든요. 10조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거품은 아니고 대기 자금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부동산도 옛날에 부동산이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사놓으면은 적어도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기만 남았으니까는 그런 안전한 투자가 되었으니까 올라가면 또 어떻게 올라가요? 완전히 뭐 세월 지나고 보니까 뭐 두고 10거 20거 됐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말하자면 투기장이 됐었는데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증시도 대기 자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안 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 내국인들이 많이 국내 개인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바탕이 이제 탄탄해진 거죠. 왜 그러냐면은 빨리 올고 늦게 내리고 뭡니까 빨리 폭등했기 때문에 빨리 폭락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바탕이 취약하죠. 이를테면 외국인들만 많이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쏙 빨리 나가든가 이런 이제 푹 꺼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동학개미 이른바 국내 개인들이 쫙 받쳐주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갈 데가 어디 우리 한반도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놈도 거기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나 심리라는 건 전체는 자기가 산 가격에서 낮춰서는 팔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심리로는 그 사람이 나중에 깡통되는 일도 아닌데 동학개미라고 소위 말하는 꽉 차지 지금도 10조 대기하고 있는 데다가 꽉 차고 있는 그런 바탕이 있으면은 서로 똑같은 심리로 떨어뜨리려고 하면서 이 바닥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얼마 이하로는 안 팔려고 하니까 그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래도 여전히 사려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팔려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가끔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받고 싶으면 팔려는 사람이 적을 때 항상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주식이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뭐 사기꾼들나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본 단문권은 부동산 높음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금 고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는 다 말하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죽하면은 청년층들이 뭡니까? 이 보수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화가 됐다는 말을 좋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뭐 파시스트들 다 돼버리는 거죠. 작년이 아니죠. 그렇죠. 작년 1월 19일 날 뭡니까? 서부지법 난입하는 전부 청년들. 소위 말하는 무슨 극우 세력들. 이게 지금, 뭐냐면은, 뭐 연금은 고갈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뭐냐. 그 연금 가지고 많이 많잖아요. 어떤 말이 많냐면은, 기성세대들은 그 노인들만 다 이제 받아먹고 그만둬버리면 누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부을 사람 좋고 먹을 사람 많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삼성이라든가 또는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우리 국내 시장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연금이 이걸 기관이 투자할 때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삼성이고 뭐 우리 국장이라는 것이 오죽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빨리 국장을 털고 사업기에 돼야 본다는 때, 다 그때 사둔 것들인데, 그게 지금 도대체 얼마 올랐어요? 코스피 3,000대도 안 됐을 때, 그런 것들은 지금 코스피가 6,000이니까는 꽃배기 올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2060년에 고갈됐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60년이 아니고, 다시 40년 더 해서 2100년, 고갈될 기간이 멀어진 거예요. 똑같은 30조, 얼른 주먹국으로 계산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연금이 고갈됐을 때, 항상 생각이 뭐냐면, 자꾸 나중에 무슨 이민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더 붙는 사람 많게 해보고, 그리고 얼마 좀 더 부었고, 좀 덜 타게 하고, 막 이런 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우리 국장이, 코스피가 단기에 2급, 3급으로 뛴다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고, 대통령 말고 후보 시절에 5천피 이야기할 때 다 사기꾼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근데 5천피가 뭡니까 지금? 6천피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는 일에 우리가 생각이 들면서 맨날 얼마나 더 먹고 덜 주고 맨날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젊은 세대들은 맨날 붙지 말고 나중에는 고갈되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볼 필요도 없다. 막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세대가 막 갈등 이랬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라 모든 나라는 국가 국민연금이 대부분 기관 투자자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연금 코스피 투자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코스피가 막 2배, 3배 이렇게 확장되고 되면 국민연금이 그만큼 재산가치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더 걷어가지고 덜 주고 이렇게 국민연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늘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껌값이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현재 국민연금 액면가가 뭡니까 시가가 주식 시가가 중요하니까 그것이 2배, 3배 뛴다는 것은 같이 걷는 일을 2배로 걷는 일이 쉬워요? 어렵죠. 주는 일을 2배로 반으로 줄여주는 일이 쉬워요? 어렵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운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해서만 아니고 운도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원전을 우리가 탈원전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탈원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상전 백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꽁밭이 바다가 꽁밭으로 변했단 말은
탈원전이 그때는 분명히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AI를 많이 해서 지금 이제 GPU라든가 이제 그런 거 AI 센터를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GPU를 가동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시키는 것이 이 전기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전기는 지금 우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정도하고는 택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더 생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탈원전이 그냥 바뀌었어요. 다시 원전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AI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그 GPU가 가동될 때 그 열을 안 시키면 안 되니까 불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기는 뭐 지금 무슨 뭐 24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 돌다가 뭐 밤에는 우리가 집에 쓰고 공장에 쓰는 전기는 밤에는 끄고 낮에는 켜기라도 하지만 이건 그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야죠. GPU가 무슨 뭐 컴퓨터는 집에 쓰는 컴퓨터 혼자 쓰니까 껐다 켰다 하지만 껐다 켰다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탈원전이 다시 원전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삼성 주식 이야기 나오는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재용 삼성 그때는 부회장인가 그랬는데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이렇게 합병을 했는데 1대1 합병을 했어요. 그게 지주회사, 영어로 홀딩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지배지주들의 그런 지주회사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너 이익이죠.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지주회사라는 것이 오너니까, 홀딩스가. 그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말하자면 그 보유 주식 가치를 떨어뜨린다니까. 그래서 그때 말이 그 말 안 했어요. 전 국민의,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전 국민의 그 싼쥐돈인데, 이재용이가 전 국민의 그 싼쥐돈을 훔쳐먹었다. 뭐 그래가지고, 아마 그 일도 아마 형도 좀 살았던 걸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는 그것이 아주 나쁜 일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전화위복이 된다니까. 왜냐면은 그 개별 주식 수는 늘어난 것이니까 완전히. 그리고 이제 삼성 뭐 전자주라든가 보면은 어떤 삼성 주식 주가들이 많이 올라오는 시초가 올라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올라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까지 내다본 건 아니지만 이재용이 했던 그런 뭐 기업 합병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연금 가치가 기관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음으로써 국민연금이 그것이 연금 가치가 높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제 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품층 끝을 일본처럼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 잘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라고 물론 말해도 되겠지만은 막 그것 갖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뭐 그전에 전통적인 이야기 뭡니까? 뭐 공급을 늘려봐라 뭐 해라. 근데 그거 다 사실 안 먹겠던 거고. 왜 그러냐면은 돈이라는 것은 벌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그 아주 기본적인 이윤축을 한 것이 아주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나쁘게 말하면 투기라고 그러지만 투기든 투자든 전부 다 이윤축과 자본주의의 아주 뭡니까? 최고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갈 구멍이 이제 없었어요. 그냥 부동산 아니면 다른 것은 불확실하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옛날에 전부 다 뭐 사기꾼들이 주가 조작했던 그런 시장 아니었어요? 아니면 지배주주들이 그냥 나중에 자기들 성공할 때는 어떻게 장난하고 다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또 어떤 깡통 그런 무슨 회계를 가지고 뭐 공시 무슨 그런 장난을 쳐가지고서 주가 장난을 치고 그래서 이 도대체가 증시의 투자자들 개미들은 뭐 우리나라 또 뭐 배당도 없고 뭐 그런데 그냥 어떻게 뭐 정보로 그런 걸 모르니까 말하자면 물만 대주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없는 것만으로 그치면 또 별 문제가 아니고 그거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또 물론 AI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기적인 이익도 있겠지만 그렇게 높아지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가 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이 여유자금 없어가지고 이 좋은 코스피 시장을 구경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상황이 뭐냐면 저도 국민연금의 한 수혜자로서 국민연금이 이 회계가 튼튼해진다는 거, 재정이 튼튼해진다는 데서 이해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지금 6,000피든 뭐든 다른 사람 그런 말하죠. 6,000피나 좀 불안을 좀 떨어질 때 떨어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없느냐면은 떨어질 일이 있냐 뭘 보고 만나면 대기자금을 보고 만다니까요. 10조 원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은요. 하루에 주식이 아무리 많이 팔리고 막 그래도 하루에 1조 원씩 팔리고 뭐 그래요. 근데 10조 원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5,000피에서 한 달 만에 6,000피가 된 거죠.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올라갈 때는 옆에서 풍경할 때는 저렇게 폭등하면 나중에 폭나가는 거 아니야? 그것 좀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건 언제나 늘 그런 거 할 때 뭐냐면 대기자금이 있는데 그다음 대기자금의 내용이 문제예요. 예컨대 무슨 뭐 그런 뭐냐면 이 사기 투기 자본 뭐 이런 것이 뭐 있는 건 그런 것 같고 적어도 그 주식에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갖추고 있고 지금처럼 그다음 우리 기관이 좀 갖추고 있고 이렇게 하면 튼튼하죠. 외국인들이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한국을 사주니까 좋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세계적으로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죠. 왜냐하면 한국 국장이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수익을 많이 내니까 당연히 들어오죠. 근데 우리 것이 비율이 있으면서 들어온 건 그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것이 비율이 취약한 데 들어와서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또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런 일인데 지금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사실은 워낙에 그동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한국은 맨날 리스크 안보 리스크 이런 거 리스크 해가지고 무슨 정치 리스크
그렇죠. 뭐 도대체가 21세기 사반세기 지났는데 무슨 비상계엄을 불법계엄을 했을라가 얼마나 이상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고 나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싸우려야 되는 거죠.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 하나만 날릴 때마다 오는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 시장은 늘 불안한 시장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은 이제 받을 차례예요. 현재까지는 중간 정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 같이 왔는데 앞으로 이제 프리미엄. 왜냐면은 프리미엄은 뭐냐면 절대로 떨어질 일 없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프리미엄이 시작야 되죠. 옛날에는 디스카운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시스템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라도 오늘이라도 돈 생기면 나는 당장 들어갑니다. 그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내가 이제 사기를 당해서 내가 여유자금을 다 잃었는데, 예, 잠깐 그 이야기하고 또 넘어가겠는데, 뭡니까. 부업사기인데, 이 사기 피해 금액을 신고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면은, 이제 경찰에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가, 우리 쉽게 이렇게 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사기꾼들이 이렇게 모인조다 그러면은, 경찰에서나 이렇게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두목을 잡아야 돼. 두목만 할 수 있는 데 있어봐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목이 잡아야 하수인은 두목을 시켰기 때문에 하수인이니까. 그러니까 하수인은 여전히 하수인들이 이제 물론 피의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두목이 근거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두목 따라서 하수인도 근거가 되는 거니까 구속이 돼야 쉽게 말하면 뭐 사기 피해금도 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방이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돈을. 그러니까 두목을 못 잡으면 이게 뭐냐면 사건이 이게 보류가 돼요. 말하자면 수사 이제 중지죠. 중지. 수업 일단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목이 잡힐 때까지 이제 그런 이제 자료가 있어요. 유전자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잡듯이. 범죄도 유형 따라서 잡히잖아요. 두목이 잡힐 때까지는 이제 그게 수사가 중지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미제 등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등록된 것은 다시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가면은 그거를 이제 소송을 대리해줘요. 그러니까는 사기 피해, 일방적인 사기 피해.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고 무슨 뭐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은 사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그 사람이,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좀 모자라지거나 갑자기 어려워져서 못 갚으면 사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딱 사기, 이렇게, 시작 때부터. 그런 것은 확인만 되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대행해줘요. 그러니까 법률구조에서 소송을 대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송 비용이라든가 변호사까지 다 그냥 내 부담이 없이 준다는 지금 제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야말로 뭐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뭐 그 서류로 다 제출한 것들만 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전부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승소하는 것은 뭐 당연히 또 사기니까 승소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겠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제가 지금 단돈 얼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지금도 6,000피든, 심지어는 다음에 7,000피든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전문가들 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도 진영 논리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인데 민주당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그냥 폭등이다. 그럼 폭등은 늘 폭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초를 치는데 물론 그렇다고 B2 빚을 얻어가지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저도 않잖아요. 저도 뭐 빚을 얻어 투자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빚을 신용은 되니까. 근데 안 해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무슨 뭐 가상화폐 투자하듯이 그렇게 무슨 막 허당에다 투자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아까 이제 방금은 제 이야기였고 제 조카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요. 제 조카가 최근에 선을 봤는데 뭐 선을 보다 보면은 쌍방이 신부 후보든 신랑 후보든 서로 호불호 말을 하는데 공격해서 쌍방이 서로 좀 뭐랄까 마음에 덜 찬다 해가지고 깨졌는데, 그런 이제 조카 상대방, 신부 후보가 깬 그 이유를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말을 해요. 뭡니까, 티셔츠인가? 뭐 하나 신세계 백화점에서 산 거를 이제 밖으로 가더래요. 따라갔대요. 갔는데, 티셔츠 한 개가 150만 원인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 후보가 볼 때는 경제 관념이 좀 자기하고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깨졌거든요. 뭐 완전히 깨졌다고 보지는 말아야 될 게, 제가 사실은 주선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다시 다 만나서 환기를 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제 조카가, 삼성 주식을 구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구할 때, 그때, 알잖아요. 6만 원인가 그럴 때. 그때 누가 6만 원 주고 안 샀거든요. 왜 안 샀냐면은, 뭐 별일 없거든요. 이재용이는 뭐, 아직 4년도 안 됐고, 뭐 그럴 때 아니었어요. 근데 조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삼성이 주식을 사서 삼성이 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이다. 그럼 사더라고요. 나도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삼성 주식 갖고 있는 지금 어떻게 된가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최근에 골드 금 폭등할 때 있었죠. 거기서 떠먹었더라고요. 그때 삼성 주식을 또 일부 팔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금이 폭등했는데 금이 한 번도 폭락했잖아요. 연락을 취해보니까 이미 빠져나갔더라고. 그리고 다시 실버, 은으로 옮겨갔더라고. 근데 은이 또 폭락했잖아요. 근데 또 빠져나갔더라고. 그래서 지금 구리도 또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조카는 이제 뭡니까 80년대생이니까 지금 30대인데
30대 후반인데, 이 감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아까 그 신세계 백화점 뭐 티셔츠 하나 100얼마짜리 얘기했는데, 조카가 사실은 전공이 뭐냐면은 그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그 한해종 성악가 중에서도 이제 그 테너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뭐 연미복 입고 그 테너는 한 주인공이잖아요, 오페라에서.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했는데 그 졸업하기 전부터 저기를 하더라고. 그 돈벌이한테 뭘 하냐면은 서울에 있는 각 대학교 그 과잠바 대학교 과별로 이렇게 잠바 뭐 이게 뭡니까 똑같은 걸 사잖아요. 맞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과에 뭐 이렇게 심볼처럼 그 대학교마다 다니면서 그걸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너 생각할 때 얘는 뭐 돈 버는 데 아주 뭐 지금 이 감각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 감각도 있고, 왜냐면은 그 과잠바가 전부 다 이제 그 패션이니까.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 자기가 또 이제 그 성악 테너니까 뭐 공연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연미복도 뭐 한 개 가지고 여러 개 이제 맞춰 입고 하는데, 그 패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신세계 백화점에서 150만짜리 티셔츠라고 말하면 그것이 이제 한 모양이 한 단면, 내 조카의 한 단면인데, 그러니까 신부 후보가 본 것은 그것만 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의 궤적을 사는지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동생이나 저나 생각할 때 그 신부 후보의 말이 맞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뭐 그 낭비백이라든가 또는 그 허영이라든가 또는 그 사치 이런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 이 불장 코스피 불장에서 그리고 막 그러니까는 삼성 주식 그다음에 금, 은, 불이 막 넘어오면서 하는 거 보니까는 솔직히 제가 큰아버지긴 하지만 놀랐어요. 얘는 그냥 다르구나. 다르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시골에서 우리 동생도 마찬가지고 제 아버지 때 세대들은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산정했고 이랬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다 뭐 저기 80년대 말에 태어났으니까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 말고 좀 한 철들라면 10년 됐으니까는 한 2000년 돼서 이제 철 들었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한 고학년 되면 2000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세기에 얘들 잘한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전까지야 뭐 그 사람 철든 건 아니니까 뭐 세상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는 벌써 중학교 때부터는 21세기에 다녔으니까 21세기 한국은 우리가 잘한 20세기 한국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얘들은 잘할 때부터 인터넷 세상이었고 무슨 뭐 그랬으니까는 다른 세계를 산 거죠. 그리고 어떻든 뭐 그것이 뭐 부모 덕이라기도 뭐 좋겠지만 어떻거나 뭐 벽을 고 살고 보릿고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다니면서 그 뭐 까잠바 대학교 까잠바도 장사하면서 그 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상수를 발휘했던 그런 것. 그러니까 뭐 용돈 정도가 아니죠. 얘는 용돈을 뭐 받아 쓴 게 아니라 뭐 사업에서 더 쓴 그런 케이스니까. 그 하필 또 패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신랑 후보가 무슨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티셔츠 한 개 150만 원짜리를 사는 것하고 이 친구가 사는 건 좀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패션에 갖는 감각이라든가 좀 소비 습관이 그거 하나 차이가 있고, 그거를 모르니까 신부 후보가 한 단면을 봤을 것이라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제 또래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상전백해. 분명히 윤석열이 시대하고 이재명 시대는 확실히 뽕밭이 바다가 됐고 바다가 뽕밭이 됐어요. 전혀 달라요, 지금 분위기가. 나도 달라요. 나도 생각했어요. 사실 나도 탈원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연금 고갈을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저출산 고령화가 연금 고갈로 또는 주택은 결국 나중에는 지어만 놨지, 이제 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다 죽고 나면 이제 이 집이 남잖아요.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제 꺼지는 것만 생각했죠. 연금은 고갈되고 이제 원전은 뭐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애물단지고. 근데 그게 지금 다 바뀐 거 아니에요, 반대로? 사실 그렇죠. 중국이 엔진 자동차에서 미국의 엔진 자동차 세계를 지배할 때 중국의 엔진 자동차라는 것은 그거는 뭐 팔아먹을 것이 못 되니까 그야말로 후진국으로 남았는데, 그래서 중국이 뭘 했습니까? 엔진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아예 안 해버리고 바로 전기 자동차를 띄었어요. 그때 생각할 때 누구나 그랬죠. 뭐 전기 자동차 뭐 누가 사겠어? 엔진 자동차가 아주 편리한데.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 나중에 필요할 때 얼마나 불편해. 그거 뭐 어디 저기 충전할 때도 많지 없고. 그래도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엔진 자동차 못 만들어서 그 서름을 받던 그 중국이 전기 자동차 만드는데, 지금 전기 자동차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최고잖아요. 오히려 미국 따돌렸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상이 바뀐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자동차 하면 과거에는 미국이 종주국이었고 그야말로 엔진 기술, 그러니까 중국이 엔진을 잘 만드는 기술을 몰랐는데 전기 자동차는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터니까. 그래서 스킵했다고 건너뛰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탈원전도 다시 원전이 필요한 것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연금 고갈도 뭐 연금을 덜 내고 덜 받고 더 내는 것을 해보자, 얼마나 그것들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연금 계획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막 연금 계획이라는 숙제를 안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 갖고 아웅다웅 해봐야 도대체 조금 덜 받고 조금 덜 내면, 그러니까 더 내면 그것 갖고 지금
이 기관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재산을 키우고 그 잽이나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이거 상상 못 했잖아요. 어차피 연금은 고갈되는 것인데 그때 가서는 서구 나라도 보니까는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연금이라면 계속 국가 재정으로 이어가더라. 고갈은 이렇게 국고를 지원하면서 헤쳐나가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안 좋아하죠. 야, 우리한테 걷어갈 때는 언제고 나중에 주는 것은 나무나 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갑자기 코스피가 2배, 3배 이렇게 무슨 뭐 배로 막뻥튀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했겠냐고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 원래 연금은 모든 나라 국가연금은 다 기관 투자자니까 자기 나라에. 거기 우리 국장 코스피의 기관 투자로서 국민연금이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 버리니까는 이게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문제도 이제 이재명 정책이 거품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연착륙이죠. 경착륙이 아니라 거품은 확 올라 딱 내려가 버리니까는 그 난리가 나죠. 일본처럼 있잖아. 잃어버린 몇십 년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거품을 덜 형성하게, 이미 거품이 있긴 한데 덜 형성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이 사고팔고 하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연착륙하게. 그래서 실수요 자리를 쫙 갖고, 그래서 크게 폭락하지 않고 폭등은 물론 말도 안 되고 쫙 해서 연착륙될 수 있게, 그러면서 해결되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저는 아주 여세 같아서 정말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국장에 뛰어드십시오. 코스피에. 그거 잘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기예금이 안전한 것은 예금은 몇 프로 되지만은 본전이 달아나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때 말로는 주식시장은 처음에 본전도 잃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자금이, 그것도 우리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미들이,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들이 그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동학개미들은 뭐 거기서 빼가지고 도망갈 일도 없어요. 딴 데 갈 일도 없고. 서학개미나 빼가지고 서학개미로 돌아가겠지만 동학개미들, 서학개미가, 그 사람은 체질이 다르니까, 습관이, 성향이. 그래서 그걸 잊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말했던 사기 피해금 돌려 같으면은